네, 지난 시간까지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가속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운동인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속력은 일정하지만 속도, 그러니까 방향이 계속 바뀌는,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는 원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면, 포물선 운동은 우리가 지면에서 비스듬하게 던진 경우에, 비스듬히 던진 공, 이런 경우에 이 비스듬히 던져진 공은 직선 운동을 하지 않고 포물선을 나타내게 되겠죠. 여러분들 축구공을 발로 뻥 차거나 혹은 농구공을 던졌을 때 그 농구공과 축구공이 이동하는 경로 기억나죠? 그런 경로들이 포물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포물선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면의 수직한 방향과 지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지면과 나란하고 수직한 경우에 각각 어떤 운동을 하느냐 본다면 하나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하나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등속도 운동하고 어느 게 가속도 운동을 하느냐? 자, 우리가 2학년 때 물리학 1을 배우면서 F는 ma다라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자, F는 ma다라는 공식을 배웠는데 이제 우리는 100회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F는 ma 할 때 요 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요 힘의 여부에 따라서 가속도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요 공이 포물선 운동을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이동하게 될 건데 얘를 수평한 성분과 수직한 성분으로 나눠 본다면, 자, 수평한 성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수평한 성분, 즉 X축 방향으로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0이다. 그 다음 Y축 방향은 힘이 있다 없다? 그렇죠. 이게 중력이 잘 안 보이겠네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는 중력이 어느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정리를 한번 봐볼까요? 이런 공식을 우리가 이제 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본다면 일단 지우고, 자, 여기서 본다면 여기 V0라는 초기 속도로 던져집니다. 초기 속도로 던져질 때 던져지는 각도를 세타 제로라고 본다면, 자,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이 될 거고, 자, 이 방향으로 V0라는 속도로 이 각도가 세타 제로다라는 각도로 던져진다라는 거죠. 이 세타 제로는 날아가면서 날아가는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세타가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0초일 때의 각이라 해서 세타 제로, 0초일 때의 속도다 해서 V0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X 방향, Y 방향으로의 각각 속도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크기를 본다면 X축 방향은 어떻게 되냐? 요 선을 그어서 여기를 직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세타 제로 나왔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요 크기가 지금 V0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러면 요거를 X라고 보고 Y라고 그냥 편의상 보면 되는데, 우리는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V 0초일 때의 X 방향, V 0초일 때의 Y의 방향이다 해서 V0X, V0Y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V0X와 V0Y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옆으로 조금 옮길게요. 자, 처음에 V0
x는 어떻게 되느냐? v0에 그렇죠?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v0y는 v0 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기억을 해 놓습니다. 요걸 기억해 놓고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v는 v0 플러스 at,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공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볼 건데, 자, x축 방향입니다. x축 방향. x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봐보자 라는 건데, x축 방향의 경우에는 지금 힘이 없다, 맞죠? 힘이 없으니까 가속도가 당연히 0이 되겠다. 그 다음에 v0x, 초기에 0초일 때의 x 값의 성분은 아까 여기서 구했었죠? 요 옆에 v0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됩니다. 그럼 얘들을 이용해서 속도 공식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vx는 v0x 플러스 axt다. 당연히 x 방향이니까 지금 x라는 아래 첨자를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아래 첨자들이 계속 들어가는 게 x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값들을 집어넣게 되면 v0 코사인 세타 제로에 플러스 0이다. 왜 0이다? 가속도가 0이니까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시간이 변해도 이 x축 방향으로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 제로로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라는 공식은 이렇게 나왔다, 맞죠? 자, 여기가 초기의 위치이기 때문에 초기 위치 값을 넣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요 그래프에서는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원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초기 x0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0이 될 거고, 여기 v0x의 t인데 v0x가 얼마다? v0가 결국은 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v0 코사인 제로의 t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요 가속도 a 값은 위에서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 거리, x 방향으로 이동 거리는 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y축 방향으로 한번 봐볼까요? y축 방향으로 본다면 y축 방향은 중력이 작용한다 했어요. 중력이 작용하는데 아랫방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랫방향으로의 중력이 작용한다 그랬을 때 이 중력은 어떻게 되느냐?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중력 가속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죠? 중력 가속도는 g라는 값으로 알고 있고, 얘는 대략 9.8 m/s 제곱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g라는 기호를 대신 쓸 거예요. 9.8보다는. 자, 9.8보다 g를 먼저 쓸 건데, 이 g를 이용해서 y 방향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g다. 자, 그 다음 v0y는 얼마였다? v0 사인 세타였다.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놓고 밑에 식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vy 값을 구해야 되죠. 여기에 vy가 되면 되겠죠. vy, ay 해서 v0y 플러스 ay의 t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v0y는 v0 사인 세타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g니까 마이너스 gt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식을 이용해서 y 값을 찾는다면 y0 초기에 y의 위치, 근데 우리가 위에 그래프를 본다면 초기에는 원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y0 값은 0이 되겠죠. 0으로 날아가게 되고, vy제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2분의 1 ay는 요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g가 들어갈 거고 t제곱.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러한 공식이 됩니다. 얘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자, 증명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금 그 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여기에
는이 돼야 되겠죠. 자, 앞에 식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본다면 x와 y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x에 대한 식. x는 v0 코사인 세타 t. 다시 가서 적어 놓겠습니다. x는 v0 코사인 세타 제로의 t가 되고 y는 다시 보면 v0 사인 세타 t v0 사인 세타 제로의 t 마이너스 2분의 1 g t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1번식, 2번식이라고 본다면 잠깐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1번식을 정리하면 t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v0 코사인 세타 제로의 위에가 x이기 때문에 x가 들어가겠죠. 요거를 요 밑에 y에 대한 식에 t 대신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y는 v0 사인 세타 제로 곱하기 v0 코사인 세타 제로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g의 v0의 제곱 코사인 세타 제로 x가 되겠다. 그죠? 아니죠. 제곱이 들어가야 되죠.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여기 보면 요 y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 그죠? 그럼 y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색깔을 빨간색 이용해서 얘랑 얘를 날릴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나머지는 없앨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x라는 값 나오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얘는 탄젠트 세타 제로가 되겠죠. 마이너스 2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제로 g 값의 x 제곱이 됩니다. 자, 요렇게 y는 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 형태를 보면 지금 요런 형태가 나왔는데 얘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y는 ax 플러스 bx 제곱. 자,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 혹은 위로 볼록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앞에 항수 부호가 양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요런 포물선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했는 요 식은 앞이 2차 계수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한 요런 함수가 나오겠죠. 그럼 공이 여기서 출발해서 위로 볼록한 형태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간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들을 던졌을 때 수평 방향의 최대 도달 거리를 구해야 되죠. 이 최대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수평 방향의 속도의 크기와 채공 시간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수평 방향의 속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도 그대로 구하면 되고 채공 시간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를 라지 r이라고 하고 채공 시간을 라지 t라고 했을 때 이 라지 t를 구하는 게 일단은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그럼 이 라지 t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물론 아까 전에 y방향이 처음 0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그죠? 그러면 이 y 값이 0이 되도록 해서 y는 v0 사인 세타 제로의 t 마이너스 2분의 1 g t 제곱인데 요 y 값이 0으로 해서 구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0으로 놓고 나면 뭐 t 하나 날리고 계산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시간과 내려오는 데 시간은 어떨까요? 같아지겠죠? 같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같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얘가 최고점 도달하는 시간만 구해서 2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고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 되겠죠. 이 0이 되는 걸 이용한다면 요 V를 구하는 공식 있죠.
요 V를 구하는 공식에서 나중 속도가 0이 된다. 맞죠? 그러니까 나중 속도가 0이 되니까 V0 GT라는 공식을 그대로 풀면 되겠죠? 그러면 0은 V0 Y 값은 V0 sin 세타 제로가 될 거고 마이너스 GT가 된다. 맞죠? 그럼 T는 바로 나오죠. G분의 V0 sin 세타 제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시간이 나왔습니다. 자, 요 시간이 나오면 요거를 곱하기 2배 해주면 뭐가 된다? 채공 시간이 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2배 하면 채공 시간이 되니까 요 2배 했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R 값은 V0 X 곱하기 채공 시간. 맞죠? 그럼 V0 X는 V0 코사인 세타 제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 G분의 2 V0Y sin 세타 제로라는 값을 넣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와 있지만 지금 선생님이 필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일부러. 자, 그럼 요거를 다시 정리한다면 G분의 2 V0 제곱 sin 세타 제로 코사인 세타 제로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좀 알아놔야 되는 게 뭐냐면 색깔을 좀 바꿀게요. 뭐로 해볼까? 요걸로 해볼까? 자, 참고기 때문에 CF라고 적겠습니다. 자, 참고로 뭐가 있냐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세타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된 애는 뭐가 되냐면 세타로 하지 맙시다. 요거를 알파와 베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라는 공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적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요 알파와 베타가 지금 각각 세타 제로, 세타 제로라고 같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적으면 사인 2세타라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뒤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겠죠. 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순서 바꿔도 어차피 계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얘는 두 개가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값은 2배의 사인 세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노란색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2배의 사인 세타 제로와 코사인 세타 제로가 있어요. 그럼 얘들은 요것과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요 식은 G분의 V0의 제곱 사인의 2 세타 제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초기에 던지는 속도 이 초기에 던지는 속도 V0가 항상 일정할 겁니다. 중력과 속도 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중력과 속도가 10이 됐다가 20이 됐다가 이러진 않잖아요. 맞죠?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한 값으로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공을 일정한 속도로 던질 때 몇 도의 각도로 던지면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이 가장 커지는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사인 세타는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배웠죠. 그럼 요 값 자체가 얼마가 된다? 그렇죠. 1이 돼야 됩니다. 요 1이 되려면 요 2세타 2세타 제로라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90도가 되어야지 사인 90이 1이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세타 제로는 몇 도가 되느냐? 45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선생님이 정리해준 것과 우리 교재도 그렇고 보면 속도가 같을 때 던지는 속도가 같을 때 가장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각도가 45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물론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45도보다는 더 작아져야 돼요. 왜냐? 공기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물리에서 공기 저항을 일단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45도가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각도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물론 문제에서는 항상 물리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마찰 무시한다, 뭐 공기저항 무시한다, 이런 무시하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무시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못 푸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라지게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 원운동까지 할까 했는데 원운동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원운동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1, 2, 3법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형성평가 문제 올라와 있으니까 형성평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지금 라이브 키면 라이브로 질문을 해주면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시간에 궁금증이 없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 궁금증이 생긴다, 그냥 밴드에 질문을 달아주면 됩니다. 그 질문 달아주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댓글로 답을 달아줄 테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그거를 활용하기 바랍니다.